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저기 아빠 총구르기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보낭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보낭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파파이스 시청자 이벤트.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이번 주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 바로 누르고 마이크로인데요. 이 조그만 렌즈와 어플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스마트폰을 400배율의 현미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양한 실험실 연구원, 과학교사, 대학생들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착한 가격, 고품질의 현미경 선물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정보와 구매는 지금 누르고.net을 클릭해보세요. 파파이스 시청 후 한 줄 소감을 한겨레TV 페이스북 메시지에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면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59회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첫 순서로 들어갈까 합니다. 네.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중수. 네.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송채경화입니다. 네. 아유, 저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성을 배려하는 파파이스를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네. 치마 입을 때 너무 불편해요. 여기 계단이 유리여가지고 다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가림막이 없어서 뭔가를 덮어야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성 게스트가 나오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가림막을 그럼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다는 말은 안 했어. 노력하겠다 그랬죠. 자, 정청래는 뭐 해요? 아까 고기 먹고 있던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주진우. 주진우입니다. 인사해!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이 시대의 참 정청래. 머리가 이게 뭐예요? 파파이스 시작 전에 요 앞에서 사인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진우 이름으로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사인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기 사인회를 책이 1등에 올랐는데 사인회를 아무데도 안 해줘가지고요. 정청래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대형 서점에서 안 해주고 광고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다 해주고 계세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서점들은 한 권에 더 팔기 위해서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어줍니다. 근데 열려고 했던 것도 다 취소당하고 저도 국회의원 사인법 나왔을 때 그랬어요. 의원님 책은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수지 게임도 보도를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진우 기자가 연일 뉴스공장에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취재해 오는 게 없대요. 한 번 없었는데 오늘 한 명 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먼저 판도라에서 방영이 될 겁니다. 주진우 출연하기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다 계약을 하시고 섭외를 완료하셨어요. 주진우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방송국한테 주진우 출연하기로 했다. 주진우 시간 잡아라.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통보했어요. 작가가. 자, 여러분 주진우 기자 들어가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지만 제 원래 모습은 저런 모습이죠. 혹시 의원님 얼굴을 못 알아가 볼까 봐 사진 넣은 거예요? 네. 가발 계속 쓰고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가발 쓴 모습이 이게 아니다. 이 모습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전국 문펜
제가 초청 강연. 머리가 많이 눌렸을 거야. 갔었는데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요.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들 하시니까 즐거운 나머지 이렇게 웃는 장면이 누군가 몰카에 잡혔습니다. 이걸 전 국민이 꼭 봐야 됩니까? 아니 저렇게 잘 나온 사진 처음이야.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게임 이 촬영 순간 6만 2천 명이 들었습니다. 누적 집계. 그런데 공교롭게도 운명의 장난인지 이명박 추격기 주진우의 책도 6만 2천 권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래당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예매를 했습니다. 물론 영화 보러는 안 가겠다고. 다 알고 있다고. 청래당은 굉장히 의식이 높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 한 번씩 다 봤고. 네. 이미 한 번씩 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좀 먼 곳이라는 상징으로 제주도를 예를 들면, 제주도에 아침 9시 평일 조조다. 누가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진이 돼요. 카드만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정치알바 이런 데 광고 많이 나오죠.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 박미정 사장이 이걸 저한테 자기가 이렇게 주도해서 했노라고 보냈는데 이걸 보고 총재로서 제가 질 수가 없잖아. 곧바로 이어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의원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V자. 주진우, 김어준 반드시 이명박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의원님 부인은 이렇게 해요. 입장할 때 보시라고. 왜냐하면 V자로 딱 이렇게 이런 깊은 배려까지 했어요. 의원님은 뒤집어 주세요 앞으로. 뒤집는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왜냐면 차례대로 하지 않으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혼자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이 사람은 둘이 보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안 볼 거야. 어차피 자리 옆에가 남아있다. 송채 영화는 혹시 공짜로 영화 보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순천에 가세요. 예약 번호 내가 기차비가 줄게.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몇 시? 그 메인 타임이에요. 3시 55분. 네. 네. 그냥 들어가. 의원님 잘하셨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다큐가 10만 명이 넘어간 게 우리나라 역사상 10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큐로는 굉장히 성공적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명박 각하에게 헌정하기는 아직 부족하죠. 제 창작품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이 국회에서 부결을 맞자마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보 선언을 했어요.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한테 있다. 설령 본인들이 몰래 부결을 시켰다 할지라도 표정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깝게 됐다. 국가 중대사가 이렇게 그르쳐서 되겠는가.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했거든?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화살 쏘세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지금은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울 거다. 근데 2시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비난이 폭주하니까.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국민의당이 결정권이 있다. 이걸 글 썼다가 바로 삭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문자 행동 그게 엄청 갔나 봐요. 왜냐하면 바로 1시간, 2시간 앞도 이렇게 못 내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지우고 뭐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보 선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치를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일찍이 이런 바보 선언은 없었다. 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적 자살골이자 자해. 이게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게 제일 좋은 거군요. 실제. 네. 국민의당의 힘만 보여주고 호남 출신의 헌재 소장이 사실 입성하고 그것이 국민의당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 도와주면 민주당 니네 안 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됐어.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게 맞거든요. 호남에도 광을 팔고 민주당에도 견제를 하고 몸값을 키울 수 있었는데 호남 여론에도 나쁘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국민의당하고 고분고분하게 할 리가 없죠.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많이 본 뉴스 보니까 남편 사례고 안매장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냥 본인의 무덤을 판 이런 상황이 옆에 기사하고 또 잘 맞네. 의원님, 노회찬 의원은 제가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르는데 의원님은 언어의 맙소사예요. 맙소사.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애꿎은 대법원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하고 2차 자해를 하죠. 이제 밀릴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박지원 대표가 김인수 헌재 소장을 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겠죠. 그리고 아마 박지원 대표는 이게 부결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닥치니까 이제 어쨌든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네. 김인수 헌재 재판관을 이분이 추천했어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의원님. 남의 얘기 별로 안 들어, 내가. 근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바꾸겠어. 인사청문이었어요, 제가. 이분, 김인수. 인사청문을 할 때 제가 해봤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됐지? 자, 앞으로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맙소사와 마술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내일은 울으리. 이렇게 했더니, 마술사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주도한 것, 부결 사유 기막혀.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 많이 하셨고. 네. 네. 자, 이건 뭡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좀 이상한 짓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전술핵 도입, 무슨 1000만, 서명운동,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전술핵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 거기까지만 오늘 하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할 소재도 없어요. 1991년에 북한의 연영묵 총리라는 분이 내려옵니다. 노태우 정권 때. 그리고 남북 회담을 통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어요. 91년도. 그래서 그때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합니다. 그리고 92년도 초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전술핵을 다 폐기 처분합니다. 미국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남한에는 지금 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은 그걸 어기고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북한의 핵 때문에 다시 폐기되었던 핵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전략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나 한국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략 핵무기는 무겁고 멀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괴력도 굉장히 크고 전술핵은 작고 짧은 거리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반도는 너무 짧은 거리예요. 그래서 전술핵이든 전략 핵무기이든 사용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전술핵을 들여온다고 해서 북한 핵이 갑자기 남한에 전술핵이 들어왔다. 우리 북한 핵 다 폐기하자. 안 하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전술핵을 폐기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한미동맹으로 뭘 약속해 주냐면 핵 우산을 제공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동해상의 항공모함 이지스함 이런 게 오면 폐기됐던 핵무기보다 전술핵보다 그 항공모함에 핵무기가 더 많이 실려 있어요. 강릉 모래사장에서 쏘나 그 옆에 항공모함에 쏘나 똑같은 효과예요. 즉시 와서. 그러니까 전술핵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걸 들여오는 순간 일본 우리도 그럼 핵 가질래 이렇게 돼요. 이걸 보고 핵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명분이 없어요.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중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배치할 수가 없어요. 사드 한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드 배치하니까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지역에 러시아가 군사력을 그쪽으로 집중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유엔 이번 제재 결의 아닌데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번 유엔 결의안이 제재 결의안이 솜방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립서비스 한 거예요. 협상용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미국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은 의회에서 승인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는 백해 무익한 일이다. 이런 거고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이 가장 역대로 센 거다. 그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북한 핵을 저지하는 데는 솜방망이다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김정은 자산 동결이 안 됐습니다. 빠졌어요. 그리고 원유 전변 중단,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늘 그려봤듯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단동과 신의주 사이에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유를 이제 공급하거든요. 근데 원액, 진액 그대로예요. 그래서 30% 이상을 중단할 수,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걸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원액이 응고가 돼요. 그래서 지하로 송유관을 배치한 것이 무용 지물이 됩니다. 송유관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전면 중단은 물리적으로도 그런 이유라도 불가능하다. 이거를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연합뉴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오늘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중국은 그런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도 안 되고, 그리고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곧바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게 단교로까지 결심하면서 원유 중단인 것을 할 수 없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구분응선까지 갔다. 마지막 치열한 말폭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북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비가 되면 결국은 대화하자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전술핵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하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이게 원래는 유럽의 대평지에서 소련의 탱크 부대가 막 달려올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 대 한 대 파괴시킬 수는 없고, 그래봐야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피해 입고 뭐 그러니까 탱크 부대 전체를 한 방에 날린 방안으로 탄생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핵전쟁이 나면 탱크가 몇 날 며칠을 평원을 거쳐서 달려올 때가 없어요, 우리가. 예? 휴전선하고 그 거리가 서울하고 휴전선 거리가 20km가 안 되잖아요. 200km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술핵이나 그냥 전략핵이나 퍼지는 범위도 우리한테는 너무 좁아서 똑같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저수지 게임 많이 봐주시고요. 주진우 책 많이 좀 사주세요.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대장사랑에서 추석 선물을 쏩니다.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쏴드립니다. 미궁 대장사랑.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표적이 아빠 총구로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보낭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보낭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파파이스 시청자 이벤트.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이번 주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 바로 누르고 마이크로인데요. 이 조그만 렌즈와 어플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스마트폰을 400배율의 현미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양한 실험실 연구원, 과학교사, 대학생들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착한 가격, 고품질의 현미경 선물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정보와 구매는 지금 누르고.net을 클릭해보세요. 파파이스 시청 후 한 줄 소감을 한겨레TV 페이스북 메시지에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면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방송국한테 주진우 출연하기로 했다. 주진우 시간 잡아라.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통보했어요. 작가가.
자, 여러분 주진 기자 들어가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지만 제 원래 모습은 저런 모습이죠. 혹시 의원님 얼굴을 못 알아볼까 봐 사진 넣은 거예요? 네. 가발 계속 쓰고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가발 쓴 모습이 이게 아니다. 이 모습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전국 문펜 제가 초청 강연 머리가 많이 눌렸을 거야. 갔었는데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요.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들 하시니까 즐거운 나머지 이렇게 웃는 장면이 누군가 몰카에 잡혔습니다. 이걸 전 국민이 꼭 봐야 됩니까? 아니 저렇게 잘 나온 사진 처음이야. 자,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게임 이 촬영 순간 6만 2천 명이 들었습니다. 누적 집계. 그런데 공교롭게도 운명의 장난인지 이명박 추격기 주진우의 책도 6만 2천 권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래당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예매를 했습니다. 물론 영화 보러는 안 가겠다고. 다 알고 있다고. 청래당은 굉장히 의식이 높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 한 번씩 다 봤고. 네. 이미 한 번씩 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좀 먼 곳이라는 상징으로 제주도를 예를 들면 제주도에 아침 9시 평일 조조다. 누가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진이 돼요. 카드만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정치알바 이런 데 광고 많이 나오죠.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 박미정 사장이 이걸 저한테 자기가 이렇게 주도해서 했노라고 보냈는데 이걸 보고 총재로서 제가 질 수가 없잖아. 곧바로 이어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의원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V자. 주진우, 김어준 반드시 이명박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의원님 부인은 이렇게 해요. 입장할 때 보시라고. 왜냐하면 V자로 딱 이렇게 이런 깊은 배려까지 했어요. 의원님은 뒤집어 주세요 앞으로. 뒤집는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왜냐면 차례대로 하지 않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혼자 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트의 159회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첫 순서로 들어갈까 합니다. 네.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중수. 네.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송채경화입니다. 네. 저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성을 배려하는 파파이스를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네. 치마 입을 때 너무 불편해요. 여기 계단이 유리여가지고 다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가림막이 없어서 뭔가를 덮어야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성 게스트가 나오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가림막을 그럼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다는 말은 안 했어. 노력하겠다고 그랬죠. 자, 정청래 의원 뭐 해요? 아까 고기 먹고 있던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주진우. 주진우입니다. 인사해!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이 시대의 참 정청래. 머리가 이게 뭐예요? 파파이스 시작 전에 요 앞에서 사인회를 했어요. 그거 제가 주진우 이름으로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사인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기 사인회를 책이 1등에 올랐는데 사인회를 아무데도 안 해줘가지고요. 정청래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대형 서점에서 안 해주고 광고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다 해주고 계세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서점들은 한 권을 더 팔기 위해서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어줍니다.
근데 열려고 했던 것도 다 취소당하고. 저도 국회의원 사인법 나왔을 때 그랬어요. 의원님 책은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수지 게임도 보도를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진우 기자가 연일 뉴스공장에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취재해 오는 게 없대요.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한 명 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먼저 판도라에서 방영이 될 겁니다. 주진우 출연하기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다 계약을 하시고 섭외를 완료하셨어요. 주진우는